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의 인생물리 길라잡이의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성체, 마그네틱 머티리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장과 로렌츠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근데 아직도 이런 자기장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양자역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왜 이런 자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자기장을 만드는 그런 물질, 즉 자석이 어떻게 물질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자기장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기장의 근원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우리가 자기장이 생기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비오사바르 법칙, 이제 암페어 법칙 하면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이걸 도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전류 방향이라고,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면은 이제 주위로 이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이런 원리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도 하고 암페어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선에 이제 전류 흐른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차지 캐리어가 전자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 이동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자기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핵이 있을 때, 이 핵 주위를 이제 전자가 돌고 있죠. 원자 모형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런 전자가 도는 현상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전자의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역시 원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역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번에는 전류 방향이 이제 나머지 손가락 방향이고 엄지 손가락 방향이 이제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궤도 운동의 어떤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자가 도는 이 궤도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런 실제로는 이런 전자의 궤도 운동 때문에 또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 이런 궤도 운동은 사실 또 어떤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의 각 운동량으로도 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의 각 운동량 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자기장 효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전자가 어,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자석입니다. 전자는 그, 그 자기 삼각자 모먼트를 가지기 때문에 어, 그게 하나의 자석이 되고요. 그런 자기 삼각자 모먼트를 가지는 원인은 전자의 스핀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이제 스핀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전자가 자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뭐 전자라고 치면은 실제로는 이제 전자가 어떤 크기가 없습니다. 하나의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소립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기가 없고 질량만 있죠. 질량하고 어떤 전하만 있고 사실 크기는 점전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스핀을 얘기할 때는 좀 고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자가 이렇게 자전한다고 보면요. 그런 음전하가 있는 게 이렇게 자전을 하면은 거꾸로 이것도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전류의 방향에 따른 어떤 이런 자기장 방향이 밑으로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가 움직이는 경우도 일종의 그
자기장이 생기는, 즉 마그네틱 다이폴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자기장, 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자기 상극자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첫 번째, 이런 그 도선에 그 전류가 흐를 때 거리에서 이제 그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그 자기장의 성분을 구하면요, 이때는 이제 그 dB, 즉 자기장의 미소 성분이 4파이분의 뮤제로 곱하기 이제 R 제곱분의 그 IDS 곱하기 R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즉 여기 흐르는 그 미소 전류를 이제 I라 하고, 이 방향을 DS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거리를 이제 R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즉 그 쿨롬 힘 법칙과 거의 이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즉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전류에 이제 비례하는 형태의 그 자기장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쿨롬 법칙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다룰 때 전기장도 역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전하에 비례했죠. 그 경우와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이제 이 전기장 벡터는 이제 중심점을 향하는 중심력에서 중심점을 향하고 있지만, 이런 그 자기장 벡터는 거기에 이제 수직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뮤제로, 즉 투자율이라는 건데, 이 값이 4파이 곱하기 10-7승이라서 굉장히 그 작은 값입니다. 여러분들 그 쿨롬 상수, 쿨롬 법칙을 얘기할 때 그 앞에 그 쿨롬 상수 K 값은 9 곱하기 10의 9승 정도였죠. 그래서 굉장히 값이 큰데, 이 자기력의 그 이 투자율 값과 비교하면은 그 K 값이 굉장히 큰 값이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즉 전기력이 자기력보다 굉장히 그 센 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의 궤도 운동, 즉 오비탈에서 나오는 이런 자기력 힘, 자기 상극자 모먼트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그 뮤 L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뮤 다이폴 모먼트인데, 즉 L, 여기 L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각운동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L이라고 표현했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 전류, 뮤는 이제 흐르는 전류 곱하기 이 궤도의 그 흐르는 전류 곱하기 이 궤도의 반지름, 그 궤도의 면적이 되니까, 즉 I 곱하기 파이 R 제곱을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는 한 바퀴 동안에 이게 그 전류는 한 바퀴 동안에 전자가 한 번 돌기 때문에, 즉 2파이R을 이제 V로 나눈 그 시간분의 그 전하량 E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나간 시간분의 그 전하량 한 게 그 전류의 정이니까, 곱하기 이제 파이R 제곱, 이 궤도의 그 단면적이 될 겁니다. 요걸 계산하면은 우리가 그 2분의 2VR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우리가 각 운동량을 MRV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즉 MV 하면 이제 그냥 운동량이고, 각 운동량 하면 이제 그 거기에다가 이제 회전축에서의 거리 R을 곱해주면 이제 MRV가 바로 그 각 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각 운동량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즉 UL이 2n분의 E 곱하기 L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데,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게 전자기 때문에 전자의 어떤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다면 회전 방향이 L 방향이 이쪽이죠. 전자가 만약 이쪽으로 돌고 있다면 L 방향이 이제 이쪽인데 이 전자기 때문에 전자기 때문에 실제 그 다이폴 모먼트 값은 거기에 이제 반대 방향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전자의 그 스핀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마그네틱 모먼트도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가 이렇게 그 자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즉 이때 그 스핀의 그 방향은 이제 위쪽이 되죠. 역시 그 오론선 법칙에서 그 스핀 방향이 위쪽이 되는데, 그 스핀은 하나의 그 각운동량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역시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다이폴 모먼트는 이제 밑에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μs를 우리가 그 전자의 스핀이 가지는 다이폴 모먼트로 정의를 하면은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m분의 2 곱하기 그 s가 됩니다. s는 이제 스핀의 그 가운동량이 되고요. 아까 우리가 그 궤도 오비탈에 의한 가운동량을 L이라고 할 때 그 μL이 마이너스 2m분의 2 곱하기 L 이런 형태로 주어졌죠. 근데 스핀은 이제 μs는 마이너스 m분의 2 곱하기 s가 됩니다. 즉, 그 2배만큼 커져 있죠. 그죠? 그 2배만큼 커져 있는 이유는 이제 이게 란데이 G 팩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궤도 오비탈보다는 이런 스핀의 쌍자 모멘트 값이 더 이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궤도 오비탈에 의한 가운동량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여기서는 스핀에 의한 스핀 쌍자 모멘트가 될 거고요. 요 값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스핀의 한쪽 방향의 성분, 즉 업인 성분을 혹은 다운인 성분 두 개의 값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핀에 대한 가운동량을 만약 Z축에서 측정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 Z축은 2파이분의 m 곱하기 플랑크 상수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m은 이제 플러스 2분의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는 이제 스핀이 업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다운인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는 스핀이 이제 다운인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을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제 μsg는 플러스 마이너스 4파이 m분의 2 곱하기 h, 여기 m은 이제 전자 질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E는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H는 이제 플랑크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4파이 m분의 2 곱하기 H, 요걸 우리가 뭐로 얘기를 하냐면, 이걸 우리가 보어 마그네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장이 어떤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보어 마그네톤의 어떤 정수배만큼 가지게 되는 거죠. 스핀이 업인 경우, 다운인 경우 두 가지만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보어 마그네톤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궤도 삼각자 모멘트를 μL로 표시를 하고, μL은 이제 마이너스 2m분의 2 곱하기 L, 즉 가운동량으로 이렇게 전자의 가운동량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가운동량 자체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Z축 방향에서 이 가운동량을 측정했을 때, 즉 Z축 방향으로 도는 성분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때 이 LZ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것도 어떤 보호의 원자 모형, 수소 원자 모형의 가설에서 나오는 값인데, 이게 어떤 2파이 분의 h 값의 정수배가 돼야 됩니다. 즉 이걸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을 우리가 h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h바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정수가 이제 ml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궤도 자기 양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양자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양자수는 이제 n이라고 하죠. n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준위에 관련되고요. 수소 원자 모형에서 n은 에너지 준위에 관련되고, 그 다음에 L이라는 값이 있죠. L의 값에 지금 Z축 값을 이제 측정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L이 1이면은 ML은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하죠. 그죠? 그런 L 값이 있고, 또 이제 L이 0일 경우에는 ML은 이제 0이 가능하고, 이제 그때 이제 ML이 이제 궤도 자기 양자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아까 ml μl이 ml 곱하기 이제 4파이 m분의 2h가 돼가지고, 역시 우리가 이 보어 마그네톤 값이 나오게 되고요. 즉
즉 ml 곱하기 보어 마그네톤 뮤b가 돼서 즉 어떤 보어 마그네톤의 그 정수배가 역시 이제 궤도 양자수가 궤도 그 상승 모먼트 값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즉 전자가 이렇게 도는 이그 가운동량 때문에 생기는 쌍극장 모먼트도 보어 마그네톤의 정수배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석을 다룰 때는 이 궤도 쌍극장 모먼트보다는 이 스핀 쌍극장 모먼트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이 궤도는 이제 하나밖에 없지만 스핀은 그 예를 들어 철 같으면은 그 스핀을 가지는 전자가 이제 4개나 혹은 5개까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체외각 전자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핀의 영향이 이 궤도 쌍극장 모먼트보다는 더 이제 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핵이 그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그 원자가 어떤 외부 자기장에 있을 때 이 궤도 쌍극장 모먼트 때문에 역시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얼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자기장과 이제 나란하게 있으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자기 포텐셜 에너지를 μL 곱하기 이제 B 익스터널 그 외부 자기장과 이 μL 그 자기 궤도 쌍극장 모먼트의 어떤 그 스칼라 곱으로 우리가 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 쌍극자의 그 쌍극자가 가지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자기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mu 도트 b로 이렇게 배웠었죠. 이제 그와 동일한 그 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또한 그 스핀 쌍극자 모먼트 즉 μs 값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4파이 n분의 2h가 돼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μb 즉 보어 마그네톤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가 가지는 스핀 쌍극자 모먼트도 바로 이제 보어 마그네톤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인 경우는 이게 플러스 μb로 되고 이제 다운인 경우는 마이너스 μb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전자가 외부에 그 자기장 있을 때 그때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도 마이너스 μb 곱하기 외부 자기장 B 익스터널의 그 곱으로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전자 빔을 이렇게 자기장이 걸려 있는데 전자 빔을 쏘아주면 이 전자 빔이 스핀이 업인 경우하고 스핀이 다운 경우가 두 개가 스플릿이 돼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스핀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그 실험적으로 검출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수소 원자 같으면은 어떤 그 에너지 준위가 이제 n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즉 n 값이 1, 2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그 전자가 가지는 상태가 이제 스핀이 뭐 업인 경우도 있고 다운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이제 함께 이제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예를 들어 뭐 n이 2에서 1로 가는 이런 그 트랜지션 하면서 이제 광자가 나오게 되죠. 그 스펙트럼을 보면은 스펙트럼 선이 이렇게 그 뭐 듬성듬성 있는데 이걸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스펙트럼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전자의 그 스핀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자기장을 걸지 않을 때 그 스핀 그 스펙트럼과 자기장을 걸었을 때 그렇게 어떤 세부적인 그런 그 선들이 더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그 지만 효과라고 하는데, 그 이런 지만 이펙트도 이제 양자 역학으로 보면 이제 그 전자의 어떤 스핀 상태, 아까 그 스핀에 가진 에너지가 미우 곱하기 b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 차만큼이 더 이렇게 그 스플리팅이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자기장이 크게 혹은 자기장 혹은 그 자기 상극자는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자기장이 그 전자의 어떤 직선 운동 혹은 전자의 그 궤도 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의 자체가 가지는 스핀, 그 세 가지의 어떤 효과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 물질의 경우
우리가 그 세 가지 형태의 그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이제 반자성체, 영어로 우리가 다이아마그네티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성체, 이건 이제 페라마그네티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철과 같은 이런 그 강자성체, 이 경우 우리가 페로마그네티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그럼 어떠한 효과가 이제 도미넌트하냐? 일반적으로 아까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그 전류가 일반적인 이런 물질에서 자성 물질에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궤도 오비탈에 하는 효과와 이제 스핀 오비탈 그 스핀의 효과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궤도 그 오비탈에 대한 효과보다는 그 스핀이 더 이제 효과가 크다고 했죠. 왜냐하면 스핀은 이제 전자가 개수가 많아지면 그 효과가 계속 증폭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핀에 의한 그 마그네틱 모먼트가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성은 우리가 그 외부의 어떤 그 자기장이 걸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이거 만약 어떤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자성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쪽이 이제 그 다이폴 모먼트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자기장이 만약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이렇게 쌍극자는 이렇게 돌림 힘을 받죠. 다이폴 모먼트는 돌림 힘을 받아서 얼라인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얼라인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그 파라마그네티즘, 즉 평소에는 이렇게 랜덤하게 있다가 외부에 자기장이 주어지면 이렇게 얼라인 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파라마그네티즘, 상자성이라고 하고요. 외부에 또 자기장이 없어지면 다시 또 랜덤하게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또 자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반자성체는 뭐냐면은 외부에 역시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이렇게 온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그런 효과를 우리가 그 반자성이라고 하고, 이 반자성체의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초전도체가 되죠. 초전도체는 이 초전 내부에 그 자기장이 0인 이런 말스너 효과 때문에 항상 그 외부에서 이런 보면 이런 그 상자성체의 반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이제 다이마그네티즘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부 익스터널 자기장이 없어지면은 다시 랜덤하게 돼서 자기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철 같은 그런 자석의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랜덤하게 물론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한쪽 방에 얼라인이 되죠. 그럼 이 얼라인 된 게 외부에서 자기장을 끊어줘도 어느 정도 그 시간 동안 얼라인 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자기장의 그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런 그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도를 올려주면 이게 또 실제로는 이게 이런 그 원자 아톰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메인의 형태로 여러 가지 그 개수의 그 무수히 많은 그런 작은 영역도 안에 무수히 많은 이런 그 자기상자들이 한테 모여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도메인이라 하고요. 이 도메인들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 랜덤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온도보다 이제 높으면은 이 도메인들이 랜덤하게 돼서 이런 자성이 없어지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그 큐리 온도라고 하고, 즉 어떤 그 큐리 템퍼러처보다 온도를 더 올려주면은 자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온도를 낮춰주면 또 이제 자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자성은 없지만 또 다시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또 이렇게 얼라인이 되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